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박남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실력의 배신 제4장에서 제2강입니다. 여기에서는 신실력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요. 또 이어서 여러분과 같이 신실력주의 사회의 체제의 정치 지향까지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개요에 대해서 모형의 개요를 설명드렸는데 왜 우리가 실력주의 사회를 타도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안으로 신실력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이유까지, 그 다음에 큰 흐름까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실력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신실력주의 사회 그러면은 여기에서 결국은 첫 번째로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행복 추구권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이걸 그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국가와 사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학자 간의 학설이 다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승자 독식의 실력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제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행복 추구권을 교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의 행복 추구권, 이건 좁은 의미의 행복 추구권인데요.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이것은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 의미는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실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장애 등으로 인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 주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선 때마다 꼭 행복 추구권이 독자적인 기본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또 재원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의미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기도 상당히 합의를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갈등의 뿌리는 뭐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것인지, 또 그 재원은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이걸로 갈 수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행복 근육 강화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이미 우리는 선진국의 명실공히 진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물질적 풍요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행복도는 그렇게 높지 못한 것일까? 이걸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대만도 20위권인데 우리는 이제 59위, 뭐 작년 같으면 60위를 벗어났었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무한 경쟁과 갈등, 그리고 빈부격차로 인해서 이 개인과 사회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고, 그 결과가 행복도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만 경우에는 이러한 빈부격차 문제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그리 크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결과 이 사회의 행복도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행복 수준에 이르도록 해야 될 텐데, 한쪽에서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어떤 상대적 빈곤감, 이것을 줄이고 갈등도 줄이고 이 무한 경쟁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행복 근육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건 또 교육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아픔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걸 알아야 치료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운동도 하고 영양 섭취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또 실천에 옮겨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한다면 불행의 뿌리를 알아서 이를 줄이고 이겨내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알고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력주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행복한 사회 또 행복한 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행복론뿐만 아니라 불행론에 대한 이해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잠깐 제 블로그에 원래 제 블로그에서는 불행론이란 챕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론이란 챕터를 이제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불행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불행론이 아니고 행복 가꾸기라고 바꿔놨습니다. 현재 36개의 글이 있는데요. 여기에 처음에 보면 제가 이제 한번 이걸 볼까요? 목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을 전체 30줄 보는 걸로 하면 여기에서 불행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 쭉 많은 글들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올려진 이 글들을 보면은 그 글이 어떤 글인가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학생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시작해서 행복을 향한 불행론. 우리는 행복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려면 어떨 때 우리가 불행해지는지를 알아야 그걸 극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행론으로서는 여기 보면 뭐 승용차를 좋은 걸 하나 소유하려면 어느 정도 추가 근로를 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어라 하고 일하다가 죽는 그러한 상황에 빠진다. 그 다음에 과잉 속에서의 결핍에 지금 빠져 있다. 이러한 그 과잉 속에서의 결핍 창출이라는 이 덫에서 빠져나와야만 행복할 거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쭉 불행론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에 펼쳐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여기서는 상세히 소개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이 행복 근육도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의 이야기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가 행복한 사회에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죠. 미국에도 우리가 이제 그거 홈리스라고 그러죠. 예전에 우리는 거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88 올림픽 때 홈리스들을 대거 수용시설로 보내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인권유린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현재 우리도 서울역에 가거나 그러면 일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행복도가 높은 사회의 행복도가 높을 때 개인의 행복도도 더 쉽게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진례가 생각하는 것은 사회의 지도자가 될 명문대학 신입생을 뽑을 때는 대학 수학 능력은 이건 필요 조건이다. 거기에 충분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정말 사회의 행복도 증진에 기여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이것까지 뽑아야 되겠죠. 아주 뛰어난 사람을 뽑아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 배만 불린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낙수 효과라고도 표현하는데 spillover effect라고 합니다. 이게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 사회 전체의 행복도는 높아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여기 제가 해놓은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민 행복지수 이것을 1971년 부탄의 지금의 식례 왕추크 왕이 개발을 해가지고 쭉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은 물질과 정신세계의 조화로운 성장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지, 문화적 가치 보호와 홍보를 하는지, 자연환경을 보호하는지, 좋은 지배구조, 통치체제를 수립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2006년에는 국제경제연구소 매드 존스가 국민 총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 7개 분야의 국민 건강 영역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료에 있는 것처럼 영역은 경제적 건강, 환경적 건강. 그래서 경제적 건강은 소비자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소득 분배는 잘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환경적 건강 그러면은 이제 오염, 소음, 교통 등이 되겠죠. 그다음에 신체적 건강 그렇다면 심각한 질병의 비율, 비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정신적 건강은 항우울제 사용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심리 상담 환자 증가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일자리 건강, 그래서 실업수당, 일터에서의 불만도, 법적 소송 등의 고용시장 척도가 있고요. 또 사회적 건강, 그래서 범죄, 안전, 이혼율, 가정폭력 신고, 가족 간 소송, 범죄율 이런 게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건강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되는지, 개인의 자유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지역 간의 분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행복지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필립 코틀러도 여기에서 물질 외에 평생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셋으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예술, 문화, 종교의 쉼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마지막으로 검소한 삶을 선택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신실력주의 사회가 되려면 학교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고요. 개인들이 행복하기 위한 필요한 요인들, 이러한 행복 근육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념지향에서 다음엔 정치체제 부분을 할 텐데요. 신실력주의 사회에 그랬을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교육, 제방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치지향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에 지금 여러분 보여주는 것처럼 수정된 공동체주의와 여기에서 지금 그 신실력주의 사회에서 이 민주주의 개념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수정된 공동체주의다. 뭐냐면 우리는 공동체 그러면 아주 좋은 걸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공동체주의 사회에서는 뭔가요? 개인이 자기의 자유를 억압당한 채 공동체 사회에 순응하도록 강요하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정된 공동체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독재적 권력 구조와 계층화,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 등의 결함을 가진 이러한 전통적인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참여, 대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하는 그런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방임적 개인주의, 독재적 집산주의 사회하고도 또 달라요. 이 독재적 집산주의 사회 그랬을 때 이 집산주의 사회가 뭘 말하는가? 그러면 저희 책에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주요 생산 수단을 공유화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그 정치 이론입니다. 그래서 토지, 철도, 광산 등의 자본을 국유화를 주장을 하는데 개인의 소비 자유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점에서는 공산주의와 물론 차이를 보이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수정된 공동체주의 그랬을 때는 방임적 개인주의랄지 또 독재적인 집산주의 사회는 아니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사회적 질서와 책임이 균형 잡힌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성취에서 자존감을 얻는 사회로 개인의 권리가 일부 침해될 수는 있지만 그때 사회적 조화를 중시하는 사회 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러한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타인에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야 하게 되는데 유교 사회, 이슬람, 중동 국가들이 일부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필립 코틀러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가 거기에 적합한 미래 구성원을 길러내야겠죠. 그러려면 대학 입학 전형 기준, 사회 지도자를 선출하는 기준 이런 것을 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지적, 기능적 실력, 역량만이 아니라 이 수정된 공동체주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인재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충분 조건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주의 사회가 되면은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누구나 다, 그러니까 신실력주의 사회가 돼서 누구나 어느 정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무작정 입시 경쟁에 뛰어들지는 않겠죠. 그럴 때는 이제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적성에 맞을 때는 공부를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자유가 어느 정도 주어지겠죠. 그러나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한다면 삶이 너무 비참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뭐예요? 그 위에 상층부는 정말 햇볕이 들고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그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하층부로 가게 되면 곰팡이 냄새가 나고 사람 살 수 없는 사회, 이렇게 돼버리면 이 하층부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층부도 어느 정도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한 신실력주의 사회가 된다면 가능할 거다. 근데 결국은 그게 바로 수정된 공동체주의 사회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수정된 공동체주의 사회에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적성을 찾아서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또 내가 결국은 나중에 먹고 살만 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뛰어난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국제경쟁에서 이겨내고 많은 돈을 벌어와서 세금을 많이 낼 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친구가 공부를 잘하면 시기질투하게 되지만 이제 그 정도는 조금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 너는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고맙다. 네가 나중에 세금 많이 내서 나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도 먹고 살만 하겠지. 이란 확신이 서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실력을 통해서 더 많은 사회재화를 창출하도록 장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결국 기부, 협력, 자원봉사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야만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수정된 공동체주의 사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도록 하려면 앞에서 말하는 소비의 덫에서 벗어나서 검소한 삶을 지향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지금 행복도가 높은 유럽 복지국가의 특징들이 다들 이 검소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비지향적 삶을 살려고 하면 끝없이 배고프게 되고요. 가져도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욕심 보따리를 어느 정도로 축소시켜 놔야 이게 그 보따리가 차고 나면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교육은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고 그럴 때 행복한 수정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의 행복론도 있고요. 행복 가꾸기 그 부분에서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실력주의 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신실력주의 사회와 민주주의 부분에서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정치, 경제, 체제,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 육성 이 두 가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과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동반자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본주의 유행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코틀러의 주장입니다. 지금 현재처럼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자본이 소수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기업 자본주의 하에서는 1인 1투표제의 민주주의 개념은 오히려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위 1%는 공동체나 국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과 방향에 불평등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신들의 최대 수익 보장에만 전념한다. 또 그러한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들에서 보면은 결국은 상위층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심지어 로비 제도마저도 합법화되어 있고 그 제도가 아주 수치스러운 제도다. 이렇게 해서 그 전 상원 의원 한 명이 미국을 이제 이렇게 횡단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 로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미 미국 정치 체제는 이러한 로비 제도 합법화에 근거해서 돈을 가진 부자들이 합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인정받고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자본주의도 지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사회가 바로 신실력주의 사회다. 그러니까 신실력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것을 무늬만 민주주의 사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도록 하려면 교육이 민주시민을 육성을 해줘야겠죠. 그렇다면 민주시민은 뭐냐? 또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제가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민주시민에 대해서 한마디만 넣는다면 결국은 사회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고, 적어도 사회단체 하나 정도는 자기가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해줄 때 우리 사회는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를 유지하는 발전시켜가는 데 기여하는 정치체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당 활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의 정당 가입 연령도 16세로 낮춰져 있습니다. 투표 연령은 18세인데 이렇게 해서 낮춤으로 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길러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현재 배려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정된 공동체주의, 그 다음에 신실력주의 사회와 민주주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신실력주의 사회가 되려고 할 때 사회체제는 수정된 공동체주의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정치체제는 여기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끌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끌어가는 형태, 그걸 위해서 교육은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다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중에서 신실력주의 사회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